김구, 안창호,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성 독립운동가 5인방.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 떠오르는 이름은 유관순밖에 없다. 구한말 하와이로 건너간 이민자들 중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들도 많이 있다.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국권회복운동과 3.1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하와이의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녀들은 과연 어떤 활약상을 펼쳤을까? 하와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활약상을 속속들이 파헤쳐본다. (1903년에서 1905년) 사이 한국으로부터 하와이로 이민 온 여성 이민자들은 성인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남성들이 7,000명인데 반해 여성들은 겨우 700여 명 정도.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 당시 하와이에는 외국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인과는 혼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910년이 되면서 모국이 주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돌아갈 곳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결혼할 여성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자 하와이의 한국 독신 남성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해 번 돈으로 도박과 음주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비 불균형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하와이의 한인 노동자들은 조선의 처녀들과 자신의 사진을 교환한 뒤 선을 보고 혼인을 하는 사진 신부 제도를 실행했다. 동양인 배척법안이 통과되던 1910년에서 1924년까지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 신부들은 무려 951명. 일제강점기였던 탓에 가난과 핍박을 피해 농촌을 떠난 사진 신부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진 신부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혼자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1910년까지 하와이에서 노동을 하시고 하와이에 계셨던 분은 체류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1910년서부터 사진 신부가 도착하고 하와이에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사진 신부의 도착은 하와이에서의 이민사회가 체류해서 정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진 결혼이 가능해지자 나이가 많은 호라비들은 20, 30대에 찍은 젊은 사진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만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 신부들의 나이는 17세에서 24세로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신랑들의 나이와 차이는 평균 15세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감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혼율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민국에서 신랑감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이민국의 신부감을 찾으러 온 신랑을 보고 대부분의 사진 신부들은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한 신랑들이 자신들을 데리러 왔기 때문이겠죠. 봉건적인 그런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뜻을 표현하지 못했고 더욱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과부들도 계셨어요. 이 과부들은 더욱이 한반도에서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좀 깨어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하와이에 와서 조금은 개방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에 물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이렇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이로 건너와 결혼을 한 사진 신부들은
사탕수수 농장 내에 위치한 플랜테이션 하우스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했다. 플랜테이션 하우스는 하와이에 정착하러 온 이민자들에게 농장주가 내어주는 집으로 사진 신부들은 이곳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물론 집안 살림과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까지 1인 3역을 동시에 소화해야 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할 경우 가장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능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또 독립자금을 이렇게 이제 모금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와이 이민사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사진 신부들은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한 부인 교육회를 조직했다. 부인 교육회는 개화보단 구국운동의 입장이 강한 조직으로 안중근 의사의 재판 경비를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1913년엔 흩어져 있던 여성 단체들을 통합해 대한부인회를 결성했는데 1919년 3.1운동 소식이 전해진 후 한 번 더 활동을 재정비해 대한부인구제회라는 단체를 새롭게 설립했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또 하와이에 일본인이 많으니까 일본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제품을 배척하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세들, 3세들에게 독립 운동 정신을 함양시키는 일들을 이제 단체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 자금을 모금하게 돼요. 특히 대한부인구제회는 가로 61cm, 세로 79cm 크기의 컬러 독립선언서 포스터를 처음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무려 3,000장이나 인쇄해 한 장에 $2에 판매했는데 자체적으로 일을 해 돈을 모은 여성단체는 대한부인구제회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는 독립선언문만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한부인구제회가 만든 독립선언서에는 독립선언서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이름도 있었고 각종 선언문들을 함께 다 넣었어요. 더욱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태극기가 문양 디자인되어 있고 무궁화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칼라로 인쇄를 했어요. 마치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이 밖에도 대한부인구제회는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는 동포들을 위로하기 위해 연극 공연을 시도했다. 1930년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있던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실시했다. 3,000장 정도를 인쇄를 했고 그거를 판매한 금액이 한 $2,000 정도 됐습니다. 그 $2,000하고 기존에 모금했던 돈을 합쳐가지고 3.1운동을 하면서 돌아가셨던 분들 또는 부상을 당하셨던 분들의 가족들에게 나눠줬고요. 전달해 드렸고 만주의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으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전 세계 한인사회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실패했습니다. 여성이 없었으면 우리 이민사회는 존속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양을 건넜던 951명의 사진 신부들의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영만리 하와이에서조차 가족을 향한 우리 여성들의 강인함은 비로소 한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고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출발점이 되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그녀들의 활약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